어느 정도 드레시하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은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맨날 신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70년대 레트로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의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에스닉이라든지 히피라든지 팝스러운 컬러 이러한 느낌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한 70년대 레트로 패션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플레어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컬렉션 사진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릿 패션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보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꽂힌 사진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플레어 데님 팬츠를 입고 살짝 날렵한 구두를 신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한 느낌을 레퍼런스해서 제 스타일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두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모델은 바로 크로켓 앤 존스 탭버리라는 그 모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면서 이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좀 좋은 척화 부츠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 모델이랑 그 다음에 알든의 1494 모델, 그 제품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알든 모델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라스트도 좀 뭉툭하고 아웃솔도 좀 튀어나와 있고 이러한 느낌 때문에 스포티한 팬츠나 어떤 캐주얼한 팬츠에도 다 잘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실용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데님 팬츠에 살짝 날렵한 구두를 신는 그 모습에 너무 꽂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거는 바로 이 모델입니다. 크로켓 앤 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가볍게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879년 노샘프턴에서 론칭한 5대째 이어가고 있는 가족 기업인데요. 그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구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구두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구두만 신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크로켓 앤 존스라는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갔을 때 저 좋은 구두 신었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레이드의 구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영국 구두를 좋아해요. 물론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영국 구두에서는 그 포멀함과 절제됨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느낌이 제가 현재 추구하는 테이스트와 굉장히 잘 부합을 해서 영국 구두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미국 구두는 비교적 투박하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미국 구두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 탭버리라는 모델은 척화 부츠의 형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척화 부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척화 부츠는 클래식한 스포츠 경기인 폴로 경기에서 유래되었다곤 하는데요. 폴로의 한 경기 시간인 7분 30초를 나타내는 척화 혹은 척화에서 파생이 되어서 척화 부츠라는 말이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폴로 경기를 하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할 때 이러한 척화 부츠를 많이 신었다고 해요. 이런 척화 부츠 형태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데저트 부츠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클락스가 가장 유명하긴 하죠. 탭버리라는 모델은요 348 라스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최고급 송아지 스웨이드 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두 개의 아일렛과 이 오픈 레이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고, 발목이 비교적 높게 올라오는 척화 부츠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 형태의 오픈 레이싱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발등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슈즈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먼저 라스트를 보면은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 날렵한 느낌은 안 들고 적당히 날렵하면서 살짝 스퀘어 톤 느낌도 한 스푼 묻어나는 그런 라스트를 지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트와도 비교적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스포티한 팬츠보다는 데님이나 치노 팬츠 같은 그 정도의 캐주얼한 팬츠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앞부분이 플레인이기 때문에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긴 기장감의 팬츠랑 매치했을 때 아일렛이 가려지면서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도 보여줄 수 있겠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딱 신었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발목이 좀 높게 올라와 있는 가죽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신었을 때 너무 딱딱한데? 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제품을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신었는데 자연스럽게 빨리 연화되다 보니까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다이나이트 솔로 이루어진 게 특징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다이나이트 솔보다 레더 솔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더 솔에서 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레더 솔과 다이나이트 솔의 차이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더 솔 하면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뽑는 부분이 뭐냐면은 초반에 신었을 때 미끄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거는 매우 맞는 사실입니다. 접지력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는 몇 번 신다 보면은 금방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었을 때 딱딱하다는 의견이 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드럽고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레더솔이 은근 부드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더솔의 단점은 비나 눈이 올 때 마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레더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걸을 때 발 뒤가 딱 보이면서 레더솔이 비춰졌을 때 그 고급스럽고 포멀하면서 우아한 느낌? 이는 러버솔로는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레더솔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더솔을 주로 신지만 제가 앞코가 조금 빨리 닳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밑창을 갈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스틸토만 해서 좀 레더솔의 느낌은 내되 내구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이 다이나이트 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다이나이트 솔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다이나이트사는 1894년 노샘프턴 근처에 위치한 마켓 하보로 지역에서 탄생이 됐는데요. 다이나이트라는 말은 데이 앤 나이트의 축약형으로 그만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라는 말을 따와서 다이나이트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수트를 위한 대부분의 구두는 레더솔로 만들어졌는데 영국의 날씨가 좀 어때요?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이러한 날씨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마찰력과 접지력이 굉장히 부족한 레더솔이 공백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작업화의 솔이 있죠. 그게 바로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1910년 다이나이트사에서 바로 이 스터드 밑창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밑창은 일단 러버솔로 이루어져 있고 오목한 스터드 형태의 밑창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력과 접지력도 좋고요. 이러한 구성 덕분에 막 먼지나 진흙 같은 것도 잘 묻어나지 않고 닦기에도 편했다고 해요. 덧붙여서 내구성도 좋고 슬림한 라인과 매끄러운 이런 밑창 때문에 어느 정도 포멀한 느낌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는 다이나이트 솔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레더솔의 우아한 느낌을 유일하게 대안할 수 있는 러버 솔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솔은 크로켓 앤 존스나 알렌 에드몬즈나 처치스나 조셉 치니 같은 이러한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러버 솔로도 유명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스터드 러버 솔을 다이나이트 솔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사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상품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트렌치 코트를 버버리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이트 솔은 구디어 웰트를 적용할 수 있는 솔이기 때문에 창가리에 용이해서 그만큼 오래 신을 수 있는 솔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탭버리 모델도 당연히 구디어 웰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 다이나이트 솔에는 이 앞부분에는 11개나 12개의 스터드가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에는 이렇게 3개의 스터드가 있고 뒤꿈치에 마모를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원형의 V자 모양의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레더솔도 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러버솔이 편하다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딱딱한 길을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러버솔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이고요. 저도 일반적으로 레더솔 구두를 신다 보니까 마모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가죽 관리도 해주고 스틸토도 달면서 내구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막 가죽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막 편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 이런 러버솔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버솔의 가장 좀 유명한 브랜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브람이 있는데요. 비브람은 아무래도 뭐 아웃도어 활동 같은 하이킹, 등산 뭐 이런 것에 최적화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투박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 다이나이트 특유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는 없죠. 이 제품은 척하부츠 형태의 러버솔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캐주얼함이 느껴지지만 라스트와 플레인토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아일렛, 스웨이드로 이루어진 점,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는 어느 정도 드레시하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은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맨날 신고 있어요. 그리고 신었을 때 굽이 꽤 있어서 키높이 효과도 좀 있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저는 발등도 낮고 발볼이 굉장히 좀 얇은, 약간 말하자면 유럽인 형태의 발이긴 한데 제가 보통 영국 구두 기준으로 UK 7.5를 신거든요. 이 제품도 7.5를 신었으니 그런 사이즈 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라스트가 살짝은 얄쌍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크로켓앤존스라는 브랜드의 척하부츠를 신고 싶은데 이런 날렵한 느낌은 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부기홀리데이에서 봤는데 크로켓앤존스 7톤 모델을 바잉을 하셨더라고요. 그 제품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그 제품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